안녕하세요. 생활과 법률 두 번째 수업입니다. 2주차 수업인데요. 여러분과 생활과 법률 수업 진행하면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시대에 꼭 필요한 법률적인 기본 구성을 잡고 또, 또 하나 수업 방법은 우리 생활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을 가지고 판례를 하나하나 어, 그 분석해보고 의견 나누고 하는 재밌는 수업 방향으로 갈 거고요. 1주, 2주 앞으로는 먼저 여러분의 법적인 필요한 기본 개념을 잡고 판례를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고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 앞 시간 이어서 했던 수업을 좀 더 진행하겠습니다. 자, 옛날 우리 그 수산업법에 보면 앞 시간은 기억하시면서 보십시오. 40조에 보면 어, 이버의 관행이란 뭐냐면 고기였다죠? 고기를 바다에 들어가서 잡는 거. 관행에 따른 관행어업권이란 일정한 공유 수면에 대한 공동어업권의 설정 이전부터 그 고기 잡는 면허 없이, 어업의 면허 없이 그 공유 수면에서 오랫동안 계속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하여 옴으로써 그것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시인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 즉 공동어업권이 설정된 후에 비로소 그 공동어업권에 대한 제한 물권적 권리로서 발생하는 권리라고 할 수 없다. 공동어업권이 설정된 후에 비로소 어업권에 대한 제한적인 물건의 권리적 주장에 대한 권리로서만 발생하는 권리라고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골에 이렇게 이제 그 안면도 같은데 안면도 아시죠? 안면도에 가면 이렇게 마을이 있어요. 마을이 있고 이 바다입니다. 바다. 바다. 이 육지고 여기가 육지고 바다입니다. 이 안면도에 가면요. 이렇게 이제 그 바다 안에 이렇게 땅이 있어요. 바다 안에 땅이 있단 말 들으기 이상하죠. 예? 어, 안면도에 보면 바라말 해수욕장, 장곡 해수욕장 있는데 바라말 해수욕장 가보면 이쪽에 어민들이 마을 주민들이 여기다가 바지락을 이렇게 뿌립니다. 바지락을 뿌려서 공동으로 뿌려서 공동 작업을 하고요. 이런 밭이 있고 또 하나 이 공간 말고 한쪽 구석에 보면 어민들이 해삼, 소라, 해삼을 뿌립니다. 소라, 해삼. 이쪽은 또 바지락 뿌려서 키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개방된 곳이거든요. 개방. 지금 이제 그 개방된 곳 이렇게 있는데 어, 안면도에 보면 인터넷 치면은 여기 그 물속에 들어가서 그 고기를 마음대로 잡는 어, 이제 썰물 밀물이 있는데 이 때가 맞으면 들어가서 고기를 막 잡습니다. 한 일주일에 3천 명이 온대요. 3천 명. 이거를 뭐라 하냐면 해루질 하는데 그 제주도에 보면 해녀들이 있는 옷을 입고 이게 들어가서 큰 그 바구니 그 바퀴 달린 바구니 이거 있죠? 이걸 끌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막 잡는데 이 개방된 곳에서만 잡으면 되는데 사람이 안 그렇죠. 넘어가죠. 넘어가서 막 잡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나와서 지키고 있다가 싸웁니다. 아니, 우리가 이거를 1년 내내 키워서 먹어야 되는데 왜 당신들이 여기에 가서 잡아먹느냐. 자, 그럼 이분들이 바다에 무슨 주인이 있어요.
바다 주인이 없어요. 마음대로 하고 가서 잡을 수도 있죠. 그러나 방금 말한 듯이 어업 관행권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공동어업권 설정 이전부터 어업의 면허 없이 오랫동안 수산물 여기 심고 해서 채취해 왔어요. 인정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권리를 법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분들에 대해서 권리를 여기에다 씨를 뿌리고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안면도 해오르기 가시면 지역 어민들이 많이 나와 있고 다툽니다. 안면도에.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침범하지 마시고 여기서만 잡아도 많이 잡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문제 한번 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앞 시간에 헌법, 헌법 밑에 법률, 법률 밑에 명령이 있죠. 명령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고 시행령은 대통령령, 시행규칙은 총리령, 부령. 국회에서는 법률은 국회에서 만드는 거고 이걸 구체화해서 적용하려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행정에서 합니다. 행정입법이다. 그래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국회에서 만들었다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규칙 해서 이런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그 어디서 만든다? 행정 입법에서 만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명령 밑에 뭐가 있다? 조례가 있다.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만든다. 그 다음에 규칙이 있다.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든다. 그래서 법의 체계를 바꾸며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이러한 성문법이 먼저 적용하고 성문법이 없을 때는 불문법을 한다. 불문법에는 관세법이 있고 판례가 있고 이치에 따라서 하는 조리가 있다. 그래서 성문법이 없을 때는 불문법을 한다. 여기까지 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고 마칠게요. 다음 행정법. 행정법은 법원은 형법의 액션법이라고 있죠. 이 법원에 때문에 공부한 겁니다. 법원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라라. 대법원 판례는 사안이 서로 다른 사건은 재판하는 사안이 서로 다른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을 법원을 직접 기속하는 효력이 있다. 자, 사안이 다르다. 우리 한번 법원을 볼 거예요, 그럼. 제가 이 행정법부터 여러분에게 강의한 이유가 있습니다. 법원. 우리가 지금 형법, 민법, 노동법 여러 가지 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 법이란 거는 전체를 우리가 알고 하나하나 이번에 민법을 봐야겠다, 형법을 봐야겠다 가는 거지. 그냥 뭐 형법, 민법을 섞어 본다. 법이 체계가 안 잡혔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체계를 잡는 거고. 자, 법원에 볼까요? 법원. 우리가 이제 어, 간단히 좀 재미있게 한번 볼게요. 이 법원이 있어요. 이 법원에 간다는 거는 이미 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법원 가는 거거든요. 그죠? 이거를 기소라고 합니다. 기소. 수사가 끝나서 뭐 민법이든 뭐 바로 민법은 바로 법원을 갈 수 있지만 노동법이든 간에 수사한 다음에 기소가 끝나서 법원에 가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재판을 하죠. 자, 우리 재판은 1심이 있고 2심이 있고 3심이 있죠. 그죠? 그러면 1심이 있고 2심이 있고 3심이 있으면 1심에서 판결을 받고 억울하면 2심을 가고 2심에서 판결을 받고 억울하면 3심을 가죠. 1심에서 판결을 받고 억울하다 해서 2심을 가는 걸 크게는
상소를 합니다. 상소. 상소라는 위로 올린다. 자, 2심에서 3심으로 가면 역시 상소를 합니다. 소를 올린다. 근데 상소하면은 2심인지 3심인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 사람이 있다. 사람이 있네요. 그러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사람이 갑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똑같아요. 상소가 있네요. 2심인지 3심인지 구별이 안 돼요. 이럴 경우에 1심에 대해서 억울하니까 하는다. 그래서 이거를 항소한다. 항소안에 항소한 구별해 주는 거죠. 항소심 합니다. 1심에서 2로 2심으로 한 거를 억울할 한, 대항하다 할, 한번 해보자. 나는 못 참아. 해보자. 항소한다. 항소심이랍니다. 2심에서 3심 가는 걸 또 이 상소를 뭐라 하냐면 한 번 더 위로 올린다 해서 윗상자 구할고 한 번 더 구한다. 상고랍니다. 상고. 항소심, 상고심. 자, 30은 대법원이죠. 30이 대법원이에요. 대법원에서 판결하는 것, 판례를 하죠. 대법원에서 한 판례를 판례를 합니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한 판례는 1심, 2심 다 따라가야 돼요. 왜? 이게 최종심이기 때문에 한 번 판결한 거는 1심, 2심 따라가야 돼요. 근데 같은 사건에 대해서 따라가는 거지 사안이 서로 다른 사건, 사안이 서로 다른 사건 따라갑니까? 사안이 서로 다른 사건을 대법원이 한 그대로 따라가요? 안 되죠. 같은 거는 사안이 같아야만 대법원 판결에 따라가는 거지. 사안이 서로 다른데 대법원 따라간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순서를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남북 사이의 화해하자, 불가침하자, 협력하자. 이 합의서, 이 합의서는 조약입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조약입니까 아닙니까? 합의서는 조약입니까 아닙니까? 합의서는 조약이 아니죠. 그죠? 우리가 국제 간의 조약은 법률과 같다고 했잖아요. 그죠? 법, 국제 간의 조약은 법률과 같기 때문에 법률의 역할을 한다고 헌법에 되어 있다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국제 간의 조약과 또 국제 간에 통용된 규칙, 그건 법률과 같다고 했죠. 근데 합의란 말이에요, 합의. 이 합의란 거는 법률이 아니죠. 그냥 합의일 뿐이죠. 효력이 없어요. 따라서 국가 간의 조약이 아니다. 국가 간의 조약은 법률과 같다고 했죠. 그래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합의서는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관습법이란 오랫동안 이루어진 관습과 법적 확신이 굳어진 게 관습법이죠. 따라서 성문법이 없으면 관습법을 할 수 있죠. 볼까요?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 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기에 이른 것. 맞죠? 여러 가지 관행과 법적 확신이 돼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관습법. 맞죠?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 국가 간의 조약. 이거는 법률과 같다고 했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적인 법규, 법적인 규율, 법규는 법률과 같다고 했죠. 이 법규는 법적인 규율, 이 법률이라는 뜻이에요. 조약과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이유를 가진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별하면 되고요. 이 법원, 행정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히 아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가 간다. 관습법이란 거는 성문법이 없을 때 보충하는 범위 맞죠? 보충하죠. 성문법이 없으면 관습법, 판례법, 결의를 한다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헌법재판소는 뭐냐면 우리가 사안에 대해서 1심, 2심, 3심에서 재판하는 거는 대법원이지만 이 국회에서 만든 법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 없다. 헌법은 우리나라 최고의 법이죠. 헌법은 최고의 법이에요.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이 최고의 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강조하는 헌법에 위배되냐 안 되냐. 이거를 위배되면 위헌 판결 내리면 이 법은 효력 상실하죠. 상위법이기 때문에. 따라서 헌법재판소 41조, 47조 1항은 법률의 위헌 결정은 법원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를 계속한다. 자, 이거는 위헌 결정 나버리면 법원, 국가 모든 사람 다, 모든 기관 다 기속되죠. 기속이라는 거는 자, 구속된다. 그래서 따라간다. 그리고 족쇄처럼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따라가야 한다. 기인에서 속한다. 구속된다. 기관은 주로 표현이 기속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사람은 구속 표현을 많이 씁니다. 기관은 기속, 사람은 구속. 따라서 맞는 말이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하면 따라가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자, 관세와 무역은 모든 나라가 이렇게 하자 하고 협정을 만든 거 협정. 되게 센 거죠. 정부 조달에 관하여 정부 조달도 마찬가지로 협정에 위반됐다. 이거는 법률과 같죠. 국가 간의 조약. 국가 간의 조약은 법률과 같아요. 이거는 이 법률과 같은 거에 위반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조례. 효력이 없죠. 이 조례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지방자치에서 조례를 만들 때는 이 명령과 이 헌법이 위반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헌법과 법률과 명령에 위반된 조례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죠? 따라서 효력이 없다. 네 번째,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법률은 헌법의 법률과 우리나라 법과 효력이 같다고 있죠. 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법률은 우리나라 법과 같다고 있죠. 근데 따로 의회에서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거쳐야 법원이 됩니까? 아니죠. 법원이 잘못됐죠. 이미 같다고 했는데 또 뭘 거칩니까? 그죠? 잘못됐죠. 여러분, 저에게 이렇게 법원과 법을 배우면서 법이 재밌지 않습니까? 앞으로 여러분 법이 재밌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아, 법이 이렇게 재밌었나? 재밌게 법을 여러분이 접하게 됨으로써 여러분이 각종 공무원 시험 뭐든지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법을 저는 재밌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앞으로 기대하세요. 그 다음에 법원에 대한 설명인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라라. 볼게요. 학교 급식을 위해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식재료나 구입비에 임무를 지원합니다. 자,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는 자에게만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하겠다. 자, 하는 지방자치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자, 좋은 취지인데도 불구하고 1994년 관세 및 무역의 일반협정, 누구나 독점적은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법률에 관세 및 무역협정에 이거는 우리나라
국제 조약이기 때문에 법률과 같죠. 이 조례안은 그래서 잘못됐다, 안 됐다, 잘못됐다.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은 잘못됐다. 2번 볼게요. 2번 볼게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에 관한 합의서는 법적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합의서니까 법적 효력이 없다. 남북한 당국이 정책 책임을 지고 상호 간에 성인 이익을 약속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조약이 아니죠.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없다. 불문법원으로 판례 관습 처리 등이 있다. 맞죠? 4번에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는, 즉 관행이 법적 확신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면 법이잖아요. 그죠? 공익 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을 침해한다. 3자의 이익을 침해하면 위헌 판결 내리겠죠. 판례로 대법원에서 법이 없으니까 대법원에서 결정 판례를 만들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 처리하지 않고 그냥 관습대로 한다. 공익이 특별한 공익이나 3자의 문제가 안 된다면 그냥 관습법대로 간다. 이 뜻입니다. 그렇죠? 행정법 법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위헌 결정은 헌법재판소에 하죠.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에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원을 기속하고 맞죠? 기관이니까 구속이 아니라 기속이라고 그랬죠? 법원을 기속하나 국가기관 지방단체는 기속하지 못한다 아니죠? 위헌 결정 나면 다 기속하는 거죠. 그죠? 엄청 잘못된 거죠. 헌법상 조약은 법과 동일하죠. 국내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명문으로 규정한 경우가 있다. 자, 헌법상의 조약은 국내법과 같다. 법률과 같다. 헌법이 있죠. 그죠? 국제법상 조약은 국내법과 같다. 근데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법률과 같지만 먼저 적용하겠다. 여기 볼게요. 우편법 11조랑 특허법. 우편법과 우편은 국제 간 우편도 많이 보내죠. 특허법. 특허는 국제 간의 문제가 있죠. 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국가 간의 문제죠. 우편. 국가 간의 우편 보내고 국가 간의 특허 문제가 나오죠. 이런 경우에는 국제 관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먼저 그 규정에 따른다. 일리가 있죠. 어느 정도. 그죠? 우편이나 특허는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고 국제적인 문제잖아요. 국제법에 있으면 국제 간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먼저 따라갈 필요가 있죠. 그죠? 세 번째, 행정절차법. 자, 행정절차법이 뭐냐면 이런 경우예요. 여러분이 서울의 종로경찰서에 갑니다. 종로경찰서에 고소장을 냈어요. 자, 행정절차법은 고소장을 내면 일단 받아라고 돼 있어요. 근데 안 받아요. 일주일 있다 갔다 오세요. 일주일 있다 오세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천안경찰서에 동남경찰서 갔더니 아 이게 법에 있으니까 받아야 돼 하고 일단 받습니다. 자, 서울 종로는 안 받고 천안 동남경찰서는 받고 뭐가 문제가 있잖아요. 서울시청에 갔더니 진정서 서류를 냈더니 받습니다. 천안시청 갔더니 안 받아. 자, 이렇게 불균형적으로 받고 안 받고 자기 입맛대로 안 되겠죠. 모든 민원인들은 어떤 민원을 받으면 이렇게 해라 하고 법을 만든 게 행정절차법이에요. 국민들은 이렇게 해서 받아라고
절차법이 있다면 따라야죠. 따르지 않으면 법이기 때문에 위법이죠, 위법. 행정 절차법 4조 2항에 특별하게 행정 선례로 되어 있다면 인정해라. 그것도 인정해라. 너희들이 세금을 안 받았으면 받으면 안 된다. 시골 농사 짓는 분들이 시골에 산 밑에 저수지 물을 가지고 저수지 물을 끌어다 농사를 지었으면 물세 받으면 안 된다. 산에서 흐르는 물을 끌어다가 음료수 식용하고 있고 농사를 짓고 있으면 세금을 받으면 안 된다. 지금 끌어다 물 먹는 사람 세금 냅니까? 농사 짓는 사람 물세 냅니까? 안 하죠. 절차법에 규정돼 있어요. 행정선례법. 인정해라. 여러분 중요하죠? 여러분 왜 제가 이 행정법부터 수업하는지 아시겠죠? 여기를 해야만 법적인 마인드가 굳혀지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래서 절차법에 보면 인정해라. 그 다음에 법원 조직법, 법원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 조직법에는 상급 법원의 재판에 있어서 판단은 대법원의 판단이 있으면 1심 법원은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따라간다. 자, 한 번 더 복습합니다. 1심에서 2심 가는 거는 상소. 상소인데 남자냐 여자냐 구별하기 때문에 항소심. 자, 2심에서 대법원에 간 거는 상소. 상소인데 남자냐 여자냐 구별한 걸 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부른다? 상고. 자, 첫째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약간 그 형법에 대해서 재밌게 잘 따라와 주시면 이번 학기 끝날 때는 정말 많이 얻었다. 많이 건졌고 내가 무슨 시험이니 자신감 있다. 이렇게 나오셨을 겁니다. 하여간 수업 받으시는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